안녕하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긴 인생의 여정을 함께 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 교수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햇살과 바람, 그리고 삶 속에서 스치듯 지나간 수많은 이별들을 겪으며 살아온 한 사람일 뿐입니다. 세월은 너무나 많이 흘러 이제는 제 스스로도 몇 년이나 살았는지 세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뒤돌아보면 길다고만 여겼던 시간들이 눈 깜짝할 사이처럼 짧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긴 세월을 지나며 저는 하나의 아주 선명한 그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마치 긴 기차 여행과 같다는 것을요. 젊었을 적 기차는 빠르게 달리고 역은 사람들로 북적이며 오르내림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웃음소리로 가득한 객칸을 보며 기뻐합니다. 수많은 관계와 만남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더욱 따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차는 계속해서 달립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이르면 그 기차는 서서히 속도를 늦춥니다. 고장이 나서가 아니라 황혼역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황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차분하고 고요하며 매우 진실합니다. 다만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자신의 객관을 둘러보며 깨닫게 됩니다. 함께 탔던 많은 이들이 이미 여기서 내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이상 마음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환상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중 가장 큰 환상 중 하나는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외로움이 줄어든다는 생각입니다. 저 역시 한때는 공허함이 두려워 잊혀질까봐 두려워 복잡하게 얽힌 관계들로 제 기차를 가득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아질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더욱 지쳐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형식적인 만남들이 도리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을 더 지치게 하지는 않나요? 언젠가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까 두려워 이미 힘겨운 관계를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제 말을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이 나이에 찾아오는 운명과 평안은 곁에 있는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깊은 고요함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비좁은 객칸은 따뜻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깊은 고요함에 달려 있습니다. 혼란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리고 더 멀리 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잠시 멈추어 앉아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 교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훈계하듯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비와 햇볕의 계절을 천천히 지나온 사람이 이제 집 처마 아래 다시 앉아 제가 보아온 몇 가지를 들려드리듯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래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저절로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어떤 노인들은 머리가 희고 등이 굽었어도 눈빛이 여전히 따뜻합니다. 그들은 말수가 적고 걸음이 느리지만 몸과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 곁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함께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또 다른 노인들도 있습니다. 먹고 입는 것이 부족하지 않고 자녀와 손주도 많지만 얼굴에는 늘 피곤함이 배어 있습니다. 익숙한 집 한가운데 앉아 있으면서도 냉기를 느낍니다. 밤이 되면 한숨을 쉬고 아침이 되면 벌써부터 권태롭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그런 두 가지 노년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한 가지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돈에 있지도 않고 반드시 건강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저녁에 불을 켰을 때 내 맞은편에 아직 누군가 앉아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거기에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익숙한 그림자에 불과한지입니다. 듣기 쉽지 않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그것을 끝까지 품고 갈까봐 두렵습니다. 이 나이가 넘도록 배우자가 여전히 곁에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원래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연약한 불씨와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맞은편 의자가 문득 텅 비어버렸을 때에야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다면 부디 다시 앉으십시오. 그리고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어떤 말들은 제때 하지 않으면 훗날에는 더 이상 말할 사람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아주 익숙한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있으면 충분하고 습관으로 서로를 이해하면 된다고 여깁니다. 말로 꺼내면 오히려 쑥스럽고 괜히 과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생각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가정을 서서히 식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세월과 반복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에너지가 조금씩 마모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너무 익숙해지면 우리는 그것을 돌보는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돌보지 않으면 아무리 단단한 것이라도 시들어버립니다. 문제의 뿌리는 노년 자체에 있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격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습관들에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데 익숙해진 것, 상대가 이미 다 알고 있겠지 하고 넘겨버리는 것, 내일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착각하는 것. 하지만 나이가 되면 내일은 사실 이미 많이 짧아져 있습니다. 인생은 긴 길과도 같습니다. 젊을 때는 발걸음이 빠르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 뒤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길의 끝자락에 이르면 걸음은 느려지고 친구들은 각자의 길로 흩어지며 자식과 손주들도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 길목에서 온기를 지키지 못한다면 비를 막아주는 집이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춥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깥의 것들을 챙기느라 분주합니다. 체면, 명예, 성취, 자식과 손주들. 그러나 정작 집안의 작은 불, 매일 저녁 두 노인이 서로 마주 앉아있는 그 자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론도 아니고 훈계도 아닙니다. 그저 아주 소박한 말들입니다. 하지만 제때에 말할 수만 있다면 남은 인생의 한 구간 전체를 부드럽게 바꿔놓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이런 생각입니다. 서로를 떠나지 않고 함께 살고 있기만 하면 이미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이 정도는 참는 거지. 그리고 점점 상대방의 인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한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곁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참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일까요? 저는 지금도 부산에서 만났던 한 부부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70이었던 박 씨는 말수가 적은 분이었고 평생 조선소에서 일한 노동자였습니다. 그의 아내 김 씨는 체구가 작고 조용한 사람이었으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집을 정리한 뒤 시장에 나가곤 했습니다. 그들은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온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렇게 오래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복이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신부전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는 그녀의 입에서 사람을 서늘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듣게 되었습니다.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참는데 익숙해졌을 뿐이에요. 분노도 없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참는데 익숙해졌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로부터 반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박 씨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서 살며 미역국을 끓여 먹고 지냈지만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대로인데 사람의 기운이 사라진 것 같아요. 부부의 삶에는 조용한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인내는 결국 차가운 기운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운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정을 메마르게 하고 두 사람이 나란히 있어도 마음을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 남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텅 빈 공허함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일은 결코 크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곁에 앉아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아주 솔직한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나와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동안 참아줘서 고마워. 그 말을 하고 나서는 멈추십시오. 설명하지 마십시오. 인내가 제대로 이름 붙여지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온기 속에서야 비로소 묻지 않고 상대에게 평생 지게 했던 깊은 고통, 그 외로움에 조심스럽게 손을 뻗을 수 있게 됩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들, 특히 수십 년을 같이 산 사이에서 매우 흔한 또 하나의 잘못은 이런 생각입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기만 하면 외롭다고 할 수는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이란 혼자 있을 때만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훨씬 더 아픈 외로움이 있습니다. 바로 곁에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도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마음이 찔릴지도 모를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와 아주 오래 함께 살아왔는데도 혹시 스스로를 투명한 존재처럼 느낀 적은 없었을까요? 저는 대구 외곽에서 한 76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65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남편 최 씨는 은퇴 후 매일 TV를 보고 신문을 읽으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할머니는 30년이
넘도록 식탁에는 늘 반찬이 빠짐없었고 집도 늘 정돈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있었던 일을 꺼내 말할 때마다 남편은 건성으로 대답할 뿐 눈은 한 번도 화면에서 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투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을 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벼운 우울증과 만성적인 불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원인을 묻자 그녀는 이렇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남편 곁에 있는데도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외로움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말없는 식사 한 끼, 한 끼, 등을 돌린 채 맞는 밤 하나 둘 쌓여갑니다. 집안의 에너지는 점점 차가워지고 사람은 빠르게 늙어갑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원래도 짧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사는 삶은 그보다 더 짧습니다. 삶의 법칙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먼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진짜 존재가 사라질 때 무너집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바깥의 관계들은 하나둘 줄어드는데 집안의 사람마저 멀어져 있다면 마음은 갈 곳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행동 역시 아주 작습니다. 오늘 저녁 TV를 평소보다 조금 일찍 끄십시오. 그리고 상대를 마주보고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나 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어땠어? 그 다음에는 듣기만 하십시오. 고치려 들지 말고 가르치려 하지도 마십시오. 한 사람이 진심으로 들어주기만 해도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마지막 한 가지를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평생을 함께 걸어온 그 사람의 늙어감을 그동안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말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마지막 실수는 상대가 아직 건강하고 빠르고 예전과 같을 때만 사랑하고 머리가 휘어지고 손이 떨리며 걸음이 느려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감당해야 할 불편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의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나는 연민과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불편함만 느끼고 있는가? 저는 인천에 살던 한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녀가 78살이던 때의 일입니다. 남편 서 씨는 한때 체격이 크고 장거리 운전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뇌졸중을 겪은 뒤로 그는 걸음이 느려지고 말이 더뎌졌으며 모든 일이 서툴러졌습니다. 그가 그릇을 떨어뜨리거나 가스불을 끄는 것을 잊을 때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하곤 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늙어요? 악에서 나온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쳐 있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서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어서 미안해. 그 말을 할머니는 제게 전하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늙어감이 짐으로 여겨지는 순간 관계의 에너지는 즉시 변합니다. 약해진 사람은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느끼며 자존감을 잃고 건강한 쪽은 짜증을 품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가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늙고 약해지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인생의 길을 거의 다 걸어왔다는 표식일 뿐입니다. 인생에는 아주 깊은 이치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팽팽할 때가 아니라 달아가면서도 끝까지 곁에 남아있을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주름과 느려진 걸음은 그 사람이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짊어졌던 세월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늙어감을 탓하는 순간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모든 여정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해야 할 일은 결코 크지 않습니다. 오늘만이라도 그 사람이 느려질 때 재촉하지 마십시오. 서툴러질 때 한숨 쉬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괜찮아. 천천히 해. 나는 아직 여기 있어. 그 한마디는 상대의 존엄을 지켜주고 동시에 자신 마음에도 온기를 남깁니다.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의 낡아진 부분까지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관계는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노년의 가장 깊은 과제와 마주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래된 원망을 내려놓고 삶의 마지막 구간으로 자유롭게 걸어 들어가는 일 말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 저는 더 이상 거창한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작지만 진짜인 일들,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만을 믿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는 더 많은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차가움을 조금 덜어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저녁 배우자에게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길 필요도 없고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진심이면 됩니다. 오늘 당신이 좀 피곤해 보여요. 혹은 그래도 나와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런 말들은 듣기에 가볍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을 오래도록 데워줍니다. 심리학에서도 말하듯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보여지고 있다, 인정받고 있다는 감각을 필요로 합니다. 제때 건네는 한마디는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두 번째는 접촉입니다.